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이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익산은 사업화 지구로 관련 기업이 집적화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확장되는 3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가 전통시장 인근에 잇따라 들어서 상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군산 신영시장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식자재 마트가 두 곳이나 들어섰습니다. 식자재 마트는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아 휴일과 영업 방식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전통시장 보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문은 2025년을 4년, 군산은 다양한 이슈로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재생에너지 비전 추락과 군산항 준설토, 대학 통합 논란 등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익산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특히 익산은 관련 기업이 직접화되는 사업화지구로 운영될 계획인데요. 현재 익산시가 재정 부담을 안고 3산업단지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3산업단지 확장 부지입니다. 2028년까지 27만 2천여 제곱미터가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490억 원을 투입합니다.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익산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동호아인캠 등 2개 업체와 분양 가계약이 이뤄진 상황. 이런 가운데 익산이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전북 연구개발특구 확대를 협의한 지 2년 반 만에 이뤄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신규 지정 면적은 37만 평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 부지와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확장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함시킨 게 익산의 제3일반 산단 확장 부지하고요. 제4일반 산단을 또 포함시켰거든요. R&D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사업화를 결국에는 촉진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기존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로 구성됐습니다. 전주는 행정 지원 역할을, 정읍과 완주는 농생명과 융복합 소재 연구개발 중심입니다. 신규 지정된 익산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육성하는 사업화 지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익산 특구에 기업을 입주시키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50에서 10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또 입주 기업에게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별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익산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좀 확장시키려고 세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대략 한 100억 정도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새롭게 지정된 익산 3산단 확장과 5산단 조성 계획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익산이 특구 사업화 지구로 지정돼 분양 활성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항 개발 과정에서 조류 생태와 항공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성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 새만금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을 위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조류의 이동 경로와 시기 등까지 조사하도록 했으며 개발 계획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반경 13km 이내 조류 현황을 매월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민주당 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 대표는 동학의 발상지인 전북이 삼중 소외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지컬 AI와 아리백단지 등 전북의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핵융합시설 유치 실패 등을 보며 대통령의 전북 소외 해소 약속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건설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209 설계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제2준설토 투기장 209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서측 해상에 외곽 호환 2.12km와 부대시설이 조성되는 구간입니다. 전체 공사액은 2,627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입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마련되면 군산 해상에 쌓이고 있는 준설토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도내 대졸 취업률이 비수도권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6.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었습니다.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73.4%였지만 일반 대학은 59.7%에 그쳤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월 2회 휴일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식자재 마트가 시장 인근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신영시장. 평일 낮 시간대지만 시장은 한산합니다. 신영시장에서 차로 3분 거리의 식자재 마트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고 매장을 드나드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이 마트는 지난 6월 신영시장에서 직선거리 1km도 되지 않는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시장과 약 6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식자재 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전통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 두 곳이 잇따라 들어선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잇따른 식자재 마트 개점에 매출 감소를 호소합니다. 작년, 재작년 하다 보면은 명절에 파는 그런 매출액이 거의 10%, 20% 절감이 아니라 50%씩 지금 절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들은 못 키워요.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도 영업일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모두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른바 식자재 마트라고 불리는 중대형 마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아 출점 제한과 의무 휴업 같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는 휴무일이 없고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뭐 인력도 많고 해서 이제 교대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전통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이에 따라 매장 면적은 3,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일부 공간을 창고로 등록한 뒤 용도 변경 후 운영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의 상시 할인 행사 역시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진짜 대량으로 구입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근데 우리 상인들은 그러잖아요. 대량으로 구매를 못해요. 보관할 장소도 없고 뭐 어떤 창고도 없고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지죠. 지난해 1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5%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46.1%가 식자재 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식자재 마트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선 호객행위가 없고 그리고 그냥 뭐 가격도 다 똑같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그리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 한쪽에서는 여러 형태의 중소상권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올해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매출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가 지난 24일 기준 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27.5%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간 배달의 평균 수수료율을 15%로 가정할 경우 올해 매출 5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맹점들이 절감한 수수료는 7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누적 매출이 350억 원을 넘어 내년에는 4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70만 원으로 다시 상향됩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내년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통합 70만 원이며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앞서 시는 재정 부담과 발행 여건 등을 이유로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다시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익산 모아 복합센터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아 복합센터는 신동 일대 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2026년 7월에 착공한 후 2028년 초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내부에는 임신부터 양육까지 통합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구축됩니다. 새해에 다양한 신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내 섬 지역 주민에게는 비대면 원격 진료가 제공되는 등 45개의 신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경제와 농업 등 7개 분야에 걸쳐 124건의 제도가 변경돼 이를 안내하는 책자가 시군 민원실에 비치되고 도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5세 유아에게 월 20만 5천 원씩 지원하는 교육비를 2026년에는 4세, 이듬해에는 3세 유아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부터는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전북도가 내년 도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사자성어를 여민유지로 정했습니다. 여민유지는 백성들과 더불어 말미암는다는 뜻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는 2020년 사자성어인 도전경성과 2025년 사자성어인 초지일관의 자세를 계승해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내년 여민유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문은 2025년 을사년, 군산은 굵직한 현안들로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재생에너지 위상 추락과 항만, 대학 통합 논의까지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선포됐던 새만금 에너지 비전이 추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그친 채 수상태양광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원과의 송변전 시설 구축 협의에 실패하고 수상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인공태양 사업, 국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도권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또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신공항 착공 시기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 및 서정갯벌을 비롯한 인근 조류 서식지에서 공항 건설 및 운영이 조류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부실하며 영향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감 방안이라 무의미하다. 군산항 문제도 해를 넘기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산항에는 해마다 30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쌓이지만 준설량은 50만 세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준설토 투기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김강주 군산대 신임 총장은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발맞춘 통합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면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 사업에 껴야 되겠죠. 그 낄 수 있는 방법은 거점대와 같이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화계에서는 시립예술단을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봉합됐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적해왔고 예술단 노조는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군산시와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11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갔던 극한 대립을 2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예술단 노조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오늘 협약을 통해서 원만히 잘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노조와 저희 집행부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경제와 행정, 교육과 문화 전반에서 도전과 과제가 교차했던 2025년, 군산은 여전히 중요한 갈림길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올겨울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겨울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106명입니다. 이 중 도내에서 5명이 신고됐습니다. 한랭 질환자 10명 중 9명은 저체온증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 3명은 고령층입니다. 군산에서 폐지를 줍던 70대가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15분쯤 군산시 조총동의 한 요양병원 인근에서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군산은 영하권으로 추웠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동의를 받아 부검을 진행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의료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개선 등 6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사무계약직 채용 공고 부적정과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 의료장비 관리 미흡 등입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기 인사를 하며 인사 운영 방향과 기준 등을 포함한 인사 원칙을 미리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125개 환경산업체를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위반 상황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관련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해 업무정지 1건과 경고 4건, 과태료 2건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업체는 환경관리 대행기관 3곳, 환경 컨설팅 업체 1곳, 측정 대행업체 2곳 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에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운영 적정성과 사업 활성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내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신중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연간 480시간 이하로 시간당 3,000원의 수당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11,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도내 물가가 오름세를 보여 가정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전북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가 상승했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쌀이 23.3% 올랐고 보험 서비스료 16.3%, 경유 10.7%, 휘발유 6.1%, 공동주택관리비 4.6%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팝업전에 1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익산 청년시청에서 20일간 홀로그램 팝업전을 진행한 결과 13,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팝업전은 홀로그램 기술의 실용성 검증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군산시 디지털 정보담당관 권영주무관이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권 주무관은 온라인 업무 편람 서무실록을 기획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무실록은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과 사례 등을 AI를 활용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매뉴얼로 지난해 11월 공개 이후 누적 방문자 3만 5천 명, 재방문자 1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창의적인 정책 성과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당 송현숙 작가가 서예 작품 익산 시민의 노래를 익산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작품은 익산 시민의 노래 가사를 서예로 풀어낸 작품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을 담아냈습니다. 익산시는 기증된 작품을 시청에 상시 전시합니다. 한편 송 작가는 솜리서예 문인화 연구회를 만드는 등 지역 문화 계승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중앙새마을금고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성금 약 31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새마을금고 모금 캠페인 사랑의 종돌이 운동으로 마련된 것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산지부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10kg 백포를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쌀은 군산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단체에 전달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군산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익산은 영하 9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서해안에 1cm 미만의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익산은 주말부터 추위가 풀리고 내일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떠오릅니다. 군산은 오전 7시 44분에 첫 해가 떠오르고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저물어가는 을사년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 병오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